사실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는 거거든요. 고주파 탄력 장비에 춘추 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다양한 고주파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마지, 덴서티, 세르프, 볼류머, 텐서마, 셀리뉴, 올리지오까지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고주파가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요즘 피부과 시술 안티에이징의 흐름이 고주파로 많이 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제 생각에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고주파가 근본적으로 우리 피부의 탄력을 책임지고 장기간 안티에이징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장비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많은 고주파 시술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대표적인 미용 학회인 인카스 미용 피부과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덴서티 고주파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은 서마지, 덴서티와 같은 어떤 고주파 장비에 대해서 실제로 피부 속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서마지와 덴서티를 또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주파 장비란 무엇일까요? 고주파는 레이저와는 다릅니다. 우리 보통 피부과에서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레이저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레이저는 빛을 이용하는 거고요, 고주파는 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레이저는 그 빛이 특정 색소에 흡수되는 기전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잡티 제거할 때 레이저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잡티는 왜냐하면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어두운 색에 흡수되고 파괴시키는 그런 작용을 이용한 것이 레이저고요. 고주파나 하이프 같이 초음파, 울세라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열을 이용합니다. 고주파도 대표적으로 열을 이용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피부 속으로 열을 집어넣는 것이죠. 피부 속에 전류를 흐르게 되면 피부는 어떤 저항을 발생하게 됩니다. 전류가 전선처럼 쫙 하고 잘 스무스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피부도 전류를 흐르지만 전류를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저항도 같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그 열에 의해서 우리 피부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피부 속의 변화, 즉 콜라겐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의 열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물론 화상을 입을 정도의 열이 들어가면 피부가 오히려 손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전달되는 열의 적절한 구간이 중요합니다. 대개는 55도에서 65도 정도 사이의 열이 어떤 피부에 콜라겐의 생성을 유도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러한 구간에 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피부에 이 정도의 온도의 열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집에서 내가 피부에 열을 좀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했으면 예전부터 고주파 장비가 나와서 많이들 시술을 했겠죠. 하지만 현재 이렇게 많은 고주파 장비가 나온 것도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적절한 깊이에 적절하게 온도를 전달을 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 피부 표면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피부 표면부터 열을 줘서는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표면은 그대로 냉각으로 식혀주면서 안쪽만 데워줘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피부의 저항이 다 다릅니다. 균일하게 우리가 원하는 열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기계가 어느 정도의 저항인지 그걸 파악해서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단순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절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전달하려면 약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가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약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효과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안전하게 하면서도 충분한 효과와 열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피부의 특성에 그 저항값에 따라서 전류를 조절해서 적절한 강도를 일관성 있게 개인차와 상관없이 전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런 고주파가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에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느냐, 2단계로 나눠져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즉시 효과와 지연 효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시술 후에 즉시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후부터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시적인 효과는요, 고주파가 들어가서 피부에 열이 전달되면 우리 피부의 진피층에서는 즉시적인 콜라겐의 수축이 나타나게 됩니다. 콜라겐 배열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콜라겐이 이렇게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피부가 즉시적으로 조여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피부결이 뭔가
매끄럽고 단단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즉시적인 효과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장기적인 탄력 효과는요, 새로운 콜라겐이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콜라겐이 수축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 세포에서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섬유아세포거든요. 섬유아세포가 새로운 콜라겐을 합성하고 만들어내는 데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부터입니다. 고주파의 열 자극이 섬유아세포에 일종의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 신호를 받은 섬유아세포가 이제 콜라겐을 한 3, 4주 후부터서 생성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노화된 조직이 새로운 콜라겐으로 바뀌고 ECM이라고 합니다. 진피의 어떤 바탕, 좀 더 젊은 구조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우리 진피를 조직 검사를 해보면 새로운 콜라겐들이 많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미 조직 검사를 통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왜 했는데 바로 효과가 없지? 라고 하는 분들도 실제 피부 안에서는 그러한 효과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써마지와 덴서티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선 이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모노폴라 고주파와 바이폴라 고주파,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두 가지 고주파 방식이 있습니다. 써마지는 모노폴라 방식입니다. 모노폴라 방식은 뭐냐면 시술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등에다가 리턴 패드라고 패드를 붙입니다. 전류가 얼굴로 들어와서 등 쪽에 있는 피부를 통해서 다시 나가는 패드를 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모노폴라 방식이에요. 전극이 얼굴에 전극 하나, 등판에 전극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전극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이 발생하는 부분은 물론 얼굴 피부에 한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술할 때 액세서리 같은 거를 풀으라고 하는 이유도 그쪽에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속으로 된 액세서리 등은 뺄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노폴라 방식이고요. 이 모노폴라 방식이 좋은 것은 강력하고 깊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피층 뿐만 아니라 그 진피층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층과 거기에 있는 섬유 조직들까지도 고주파 열이 전달이 돼서 우리 피부를 강력하게 타이트닝 하는데 좋은 결과를 내줍니다. 그리고 써마지는요, 20년 넘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가장 많은 데이터와 임상 경험이 쌓여있는 그러한 장비죠. 그리고 써마지 자체도 20년 동안 굉장히 자기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1세대부터 지금 4세대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발전이 되면서 점점 더 진보되어 왔어요. 특히 써마지가 자동으로 저항값을 측정해서 어떤 균일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안전한 냉각을 통해서 표면을 보호하는 방식, 안전성에 의해서도 굉장히 앞서 있고, 고주파 에너지를 강력하고 깊게 전달하는 것도 또 써마지의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바이폴라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바이폴라 방식은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팁 자체에 두 개의 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팁 자체에 두 개의 전극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깊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팁을 대고 있으면 얕게 전극과 전극 사이로 전류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답게 굉장히 얕은 층을 가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덴서티는요, 이런 모노폴라와 바이폴라가 함께 작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골라서 팁마다 모노폴러만 적용된 팁, 모노폴러와 바이폴라가 같이 적용된 팁,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덴서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덴서티를 만드는 제이시스라는 회사는요, 지금 덴서티가 최초가 아니에요. 그 전부터 오랫동안 고주파 기술이 역시 발전해온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여러분들 좀 옛날 분들은 인트라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굉장히 초기에 니들 RF를 만들어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제이시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주파 기술은 굉장히 제이시스 역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폴라와 모노폴라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이시스에서는 또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모노폴라와 바이폴라를 함께 주었을 때, 그리고 어떤 순서로 주었을 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모노폴라가 먼저 나가고 이어서 바이폴라가 나갔을 때 그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어떤 합성 능력이 극대화된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기계를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덴서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클래식 팁은 써마지와 동일하게 모노폴라만 가지고 있는 팁이에요. 우리가 써마지와 동일하게 되면 카피 제품밖에 안 되잖아요. 써마지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능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별화를 시킵니다. 그 차별화가 바로 제이시스가 가지고 있는 모노폴라와 바이폴라, 하이브리드 R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이팁이라고 있었는데 그 하이팁은 모노폴라가 나오고 이어서 바이폴라가 나오는 한 샷에 두 가지의 고주파가 같이 나오는 그러한 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런칭했죠. 알파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이팁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하이팁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진보된 그러한 팁인데요. 모노폴라와 바이폴라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각의 에너지는 조금 약하고 좀 깊게 들어가는 것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팁의 면적을 더 넓게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모노폴라와 바이폴라가 같이 나가면서도 굉장히 깊고 균일하게 서마지와 같은 볼륨 히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균일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성을 확보를 했다라는 것이 충분한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이라면 시술 시간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 하나가 이 모노폴라와 바이폴라 같이 나가면서 좀 통증이 확실히 덜합니다. 좀 강력하게 모노폴라가 나가는 것보다는 모노폴라와 바이폴라로 좀 나뉘면서 통증도 많이 완화가 됐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냉각도 강화가 됐어요. 냉각 펄스가 추가가 되면서 좀 더 안전한 시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더 마련을 한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노폴라의 깊고 강력한 열 전달, 그리고 바이폴라의 얕은 층에 대한 리모델링, 얕은 층에 대한 효과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는데요. 그럼 얕은 층의 효과는 뭐냐? 이것은 바로 즉시 효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주파 열을 전달했을 때 즉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강화시킨 것인데요. 우리 피부 얕은 층에서 볼 수 있는 즉시 효과라고 그러면 피부결 개선, 잔주름 개선, 모공 개선,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하이브리드 RF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결국에 뭐가 좋은 것이냐,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피부에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화가 좀 심하고 피부의 탄력 저하가 심하다, 그러면 강력한 서마지 모노폴라 RF를 먼저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화가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젊은 층, 탄력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피부결이나 잔주름, 모공들이 신경 쓰인다라고 할 때 탄력 예방 차원에서 모노폴라도 하면서 좀 더 즉시적인 효과를 얕은 층에서 줄 때 덴서티를 좀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들을 봤을 때 이러한 피부 상태에 따라서 서마지 우선적으로 추천드릴 때도 있고 덴서티 우선적으로 추천드릴 때도 있고요. 요즘 많이 권해드리는 방식은 우선 서마지로 깊고 강력하게 탄력의 토대를 좀 깔아주고, 그리고 좀 부스팅으로 덴서티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얕은 층의 효과도 추가해서 잔주름, 모공, 피부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덴서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좀 더 피부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마지와 덴서티, 모노폴라와 바이폴라, 이러한 고주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고주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또는 이거 효과가 있는 거 맞냐?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많은데, 그래서 유튜브 채널들 보면은 다른 원장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피부에 적금 드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적금 들면 그 한 푼 한 푼은 큰 돈이 아니지만 나중에 그게 쌓여서 복리 효과가 되면 굉장히 큰 돈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피부에 주기적으로 이러한 고주파 시술을 한다는 거는 당장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누적이 됐을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한다. 이것이 고주파의 효과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피부 속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이것이 누적됐을 때 점차적으로 그 효과를 느끼게 되고, 특히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는 고주파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쌓였을 때 피부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주파 시술이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20년 이상 충분하게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2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가 되었을 때 그렇게 피부 관리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결과적으로 더 피부가 안 좋냐 더 좋냐를 봤을 때는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시술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주파 시술을 적절하게 했을 때 그것이 피부에 데미지가 누적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여러 가지 시술을 한꺼번에 반복해서 하게 된다면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만 적절한 시술 주기와 적절한 시술의 조합들 이런 것들만 잘 지킨다면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이 통증입니다. 통증. 이것이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요. 통증은 정말 개인 차이가 커요. 어제도 제가 서마지 시술하면서 환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지금 하시는 거 맞냐? 왜냐면 그 정도로 안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마지 아픈 시술은 맞아요. 사람에 따라서 좀 다 차이가 있고, 만약에 통증에 민감한 분이라면 좀 더 마취를 적극적으로 해서 연고 마취 뿐만 아니라 주사 마취까지도 해서 좀 더 덜 아프게 시술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무조건 또 세게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강도에서 충분한 효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오히려 너무 강도가 세지면 콜라겐 생성 효과도 감소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충분하게 결과 확보된 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데이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절한 강도로 시술을 하면 되지 너무 아픈 것을 참아가면서 무조건 세게 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 피부를 노화시키는 것들은 피해 주셔야겠죠. 효과를 잘 보려면 자외선 차단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보습제 잘 바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부 장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벽이 손상되면 피부 손상에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보습제도 잘 발라주시고, 저는 제가 개발한 화장품을 저희 고객들에게는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킴뮬러라는 브랜드인데 그 중에서 오늘 인텐스 리제너레이트 리프트 크림이나 또 센시티브 리스토어 리프트 크림과 같이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 엑소점이나 펩타이드, PDRN과 같은 성분들이 피부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재생 크림으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또는 자극에 민감한 분들은 또 자극도 낮춰주는 진정작용이 있는 보습제 또는 어떤 재생 크림을 잘 사용을 하시는 것도 평소 관리에 시술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고주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